내일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이 심기일전 한번 해보겠다. 제 식구 감싸기 안아보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되는데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반 요원들, 우병우 키즈, 우병우 별동대로 불렸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 요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청와대에서 감찰 지시를 내린 직원들을 온정적으로 처분했는 건가? 우리는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우리가 모두 검찰 특수부 출신으로 당신이 부인한다고 해도 다른 걸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하고 다녔다. 라는 얘기가 오늘 경향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되고 있는데 이 칼럼, 우리는 죄 없어도 죄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이거 상당히 무서운 발언이고 문제 있는 발언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썩게 만드는 거는 일부 검찰들 때문이다라는 게 바로 저런 대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저런 워딩들에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 같아요. 이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지금 말씀하신 건 특별감찰반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우병우 씨의 친정이죠. 검찰에서 나온 파견 검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우병우 수석이 시키면은 그 밑에 그냥 팔다리가 돼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대표적인 예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장 참사를 당했다고 하는 이제 부서가 문체부 아니겠습니까? 문체부. 네, 뭐 1급 공무원들 6명한테 사표 쓰라고 해서 실제 3명이 나가고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았었는데 문체부 어떤 특정 직원을 감찰하라 이렇게 민정수석실에서 지시를 내렸는데 예. 문체부에 있는 이제 감찰 그 담당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알아보니까 뭐 별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갔나 봐요. 그분은 정의로운 사람이었군요. 뭐 나름대로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문체부 이 감찰 그 담당자가 민정수석실 한마디로 청와대에서 시켰는데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가 휴대폰 내놔라. 그리고 사무실 뒤지고 컴퓨터 내놔라. 예, 그래서 거의 압수수색처럼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왜 안 들었냐라고 혼쭐을 내준 거군요. 그렇죠. 내가 저 직원 혼내라고 했는데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을 거의 결과적으로는 당시 김종덕 장관을 통해서 아주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그런 과정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보고 있던 문체부 직원들, 이게 그 젊은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청와대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하면 예. 미친 개처럼 날뛰면서 선량한 사람들을 물어뜯는 그런 사람들로 청와대 비서실이 채워져서 안 된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특검 앞에.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미친 개라는 표현까지 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 봐도 뻔히 보이는 그런 비디오 같은 그런 상황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이석수 이 특감도 사실은 수사를 방해하고 그 감찰관실을 아예 없앨 정도의 정말 엄청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게 우병우 민정수석실인데 뭐 저 정도 일은 별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옛날 고사도 있잖아요. 박성기 대변인. 지록이마. 노루를 가리켜서 말이라고 하면 말인 줄 알아야지 어디 감히 노루라고 말을 해. 거침이 없었군요. 우병우 전 수석은. 거침이 없었다. 겁이 없었다. 예, 사실 죄 없어도 만들어낸다는 얘기 우리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듣던 얘기입니다. 21세기에 지금 정말 세계에서 여러 가지 역사를 만들어내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 아니죠. 근데 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오늘의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사람 꼽는다면은 우병우 수석이라는 거 뭐 누누이 강조했었죠. 김기춘 실장 같이 들어가지만 아마 아까 최순실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의 오판으로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후회를 했다 그러는데 우병우 수석이야말로 본인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오판을 통해서 오늘의 문제를 여기까지 끌어온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이죠. 저는 내일 검찰에 소환한다 그러는데 정말로 김수남 검찰총장의 의지를 분명하게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남은 고리거든요. 대통령까지 탄핵시켰기 때문에 우병우 사단이 얼마나 짱짱하게 포진해 있든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같이 했든지 간에 이제는 더 봐줄 이유가 없다고 보고 검찰이 국민의 입장에 서야 되는 아주 기로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만 들을게요. 사실 여기까지 올 때 시초를 우리가 얘기할 때 정윤회 문건을 얘기합니다. 2014년 11월인가 될 거예요. 정윤회 문건이 나왔을 때 우리 김순환 검찰총장이 서울지검장이었었습니다. 예. 서울지검장의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그때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정리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어야 되는 단계가 있었는데 그건 못했어요. 두 번째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8월이죠. 제 기억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 가족회사고 해서 뭐 이래서 검찰에다가 이 조사가 좀 필요하겠다고 의뢰를 했을 때 이석수 검찰관이
감찰관이 제기한 문제를 보지 않고 이 문건이 이 얘기가 어떻게 나갔는지, 기자하고 어떻게 통화가 됐는지 이런 걸 가지고 또 문제를 흐려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석수 감찰관이 옷을 벗을 때 눈을 감아버려요. 이게 김순환 검찰총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김순환 검찰총장의 잘못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건 역사에 대한 죄과이기도 해요. 예. 이거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소환해서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한 점의 의혹 없이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은 대통령까지 탄핵시키고 물러나게 한 이번 수사, 이번 역사적인 이 과정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두 번의 기회를 저버린 검찰총장에게 마지막 기회 주시는 겁니다. 예, 검찰이 저버린 게 아니라 예.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문을 닫았던 거예요. 문을 닫았던 거다. 그거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겁니다. 검찰총장도 책임이 없지는 않다. 여기는 죄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발언은 정말로 무서운 발언입니다.